혹시 길을 걷다가 쇼윈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아, 나 어깨 좀 펴고 다녀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허리 펴야지, 어깨 펴야지 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오히려 더 뻣뻣해지고 또 금방 피곤해진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이런 좋은 의지는 자꾸만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놀라운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리처드 브레넌의 책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면서요. 우리가 바른 자세에 대해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등 펴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어릴 적 가졌던 정말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고 우아했던 그 상태, 그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함께 탐험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한마디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멈추는 것에 가깝거든요.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방법이 바로 그걸 알려주는데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간 정말 무심코 반복해온 그런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방해하고 또 통증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첫걸음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른 자세라는 게 사실은 흔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책에 정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와요. 아, 네. 그 설문조사요. 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단 한 명도요?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거의 100%가 자기 자세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네, 막 가슴 쫙 펴고 맞아요.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뒤로 힘껏 젖히고 허리에 막 힘을 둬서 꼿꼿이 세우려고 하죠. 마치 군인처럼요.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 노력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 그게 더 안 좋은 거군요. 네. 이미 긴장으로 뭉쳐있는 근육에 더 큰 긴장을 그냥 더 씌우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렇네요. 아이들은 바르게 서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전혀 안 하죠. 그런데도 보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몸이 가볍고 곧게 서 있단 말이죠. 뛰어놀 때도 그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도 원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인데요. 잘못된 감각인지라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감각인지요? 네, faulty sensory appreciation.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아니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나쁜 자세나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뇌가 그 구부정하고 긴장된 상태를 정상 또는 편안한 상태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 정도면 편안한데 라고 느끼는 상태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이미 긴장되고 비틀어진 상태일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뇌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불편해.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감각 기준점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공부하도록 훈련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어떤가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향해서 목을 길게 빼고 있죠. 이런 환경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우리 몸은 그 상태에 적응을 해버렸고 우리의 감각 역시 그 잘못된 상태를 기본값으로 저장해버린 겁니다.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비단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나는 이래 라고 생각하는 성격이나 습관 중에도 사실은 잘못 길들여진 잘못된 감각 인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바른 자세를 억지로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네, 무엇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먼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러닝 과정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비워내는 얼러닝 과정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방해만 멈추면 우리 몸은 알아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간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방해를 멈추도록 도와준다는 알렉산더 테크닉.
이게 대체 뭘까요? 책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한 신체 교정법이나 스트레칭이 아니라 삶을 위한 실용적인 철학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유명인들이 그렇게 극찬하는 걸 보면 단순한 기법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작가 로알드 바는 목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추천한다고 했고, 코미디언 존 클리즈는 이걸 두고 애쓰지 않아도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이라고 표현했죠. 마법 같은 경험이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힘을 빼도 된다는 그 해방감이에요. 저자 자신의 경험이 아주 상징적인데요. 처음 수업을 받고 나서 몸이 아주 가볍고 자유로워졌지만 더 이상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와. 그건 아마 평생 자신을 규정해왔던 그 습관적인 긴장감이라는 갑옷이 벗겨져 나갔기 때문이겠군요.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테크닉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조절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균형이 머리, 목, 척추의 이 역학관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원리입니다. 아, 머리, 목, 척추요. 네. 즉, 머리가 척추의 가장 꼭대기에서 자유롭게 균형을 잡고요. 목이 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척추가 그 뒤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길어질 때 바로 그때 몸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목에 달려있다는 말이군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 근육만 들여다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네요. 그렇죠. 목에 불필요한 긴장을 푸는 것이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조절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가 바로 두 번째 개념인 억제입니다. 억제요? 네, 여기서 억제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극에 대한 습관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멈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보통 일어서야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거의 반사적으로 목이랑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바로 습관적인 반응이죠. 억제는 이 자동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주 잠깐 멈추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전의 습관대로 몸을 긴장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죠. 아, 그 멈춤의 순간이 핵심이군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정말 끊임없이 빠르게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의식적으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뭔가 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컵을 들어올리기 직전,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딱 1초만 멈춰보는 거예요. 1초요? 네. 이 찰나의 멈춤이 무의식적인 나쁜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그 짧은 틈을 통해서 뇌와 몸에게 잠깐 다른 방법도 있어. 더 효율적이고 덜 긴장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 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훈련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마음챙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 충동적으로 이메일에 답장하기 전, 화가 나서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과 다 같은 원리죠. 와, 정말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몸의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생각과 감정의 패턴까지 바꿀 수 있는 열쇠가 그 멈춤에 있다는 거군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가 이 지점에서 정말 확 와닿습니다. 그 자동 변속기 차량만 몰아본 미국인 여성이 영국에서 수동 변속기 차량을 빌려서 1단 기어로만 고속도로를 달린 이야기요. 아, 네.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그 여성분은 차가 너무 시끄럽고 느리다면서 계속 불평했지만 정비사가 확인해 보니까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단지 설계된 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 차의 엔진 소리가 여기까지 막 들리는 것 같네요. 저희가 스스로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섬뜩한데요.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이 놀라운 기계가 설계된 방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의식적인 습관이라는 1단 기어에만 놓고 평생을 달리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고 아프지?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통증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방식은 잘못되었으니 제발 멈춰달라는 아주 간절한 외침이죠. 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진통제로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만 하잖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오용, 미스유스의 패턴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세는 우리 내면 상태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점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고 그렇죠. 우울하거나 무기력하면 몸이 아래로 축 처지는 것처럼요. 몸과 마음은 정말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영국의 유명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일화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이분이 80세에 협심증이랑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거의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대요. 80세요. 네, 의사들도 다 포기한 상태였죠. 그런데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 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94세까지 아주 정력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와, 심지어 94세에 정원에서 사다리를 타다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불과 14년 전만 해도 계단 3개를 못 오르던 사람이었다는 게 정말 놀랍죠.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자 마음의 활력과 신체 기능 전체가 극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요? 그럼요. 이게 신비주의적인 요법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ATM이라는 대규모 임상 연구가 아주 유명한데요. 579명의 만성 허리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시험이었어요. 579명이요. 꽤 크네요. 네,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수업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통증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 날이 한 달에 평균 21일에서 단 3일로 줄었어요. 21일에서 3일로요? 네, 그리고 1년 뒤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고요.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영국의학저널 BMJ에 실릴 만큼 과학적인 신뢰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거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모든 습관을 바꿀 수는 없겠죠. 책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하나 소개되더군요. 바로 반쯤 누운 자세. 네, 세미 수파인 포지션. 이 자세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철학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힘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눕되 무릎은 구부려서 세우고 발은 골반 너비로 편안하게 바닥에 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머리 밑에 책 몇 권을 받쳐서 턱이 들거나 목이 뒤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이 척추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놓이도록 하는 거죠. 이 자세로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있는 겁니다. 이 자세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중력의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압박에 시달리던 척추 마디마디가 숨을 쉴 공간을 얻게 돼요. 마치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압축되어 있던 척추가 미세하게 길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처음이 자세를 취하면 아마 내가 이렇게 등이 바닥에 안 닿았었나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억지로 허리를 바닥에 붙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저 호흡하면서 몸의 무게가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등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고 어깨가 넓어지는 그런 감각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몸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시간을 주는 거네요.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오롯이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책에 따르면 이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척추가 길어지고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들고요. 전반적인 자세가 개선됩니다. 또 횡격막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져서 호흡이 깊어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등 정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방해를 멈추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는 실천법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자세를 개선한다는 것이 단순히 등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그런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핵심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설계를 방해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긴장과 습관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단순히 몸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살아온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총체적인 표현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바꾸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내 자세가 단지 뼈와 근육의 배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나의 습관, 나의 생각까지 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당신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자세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네요.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그냥 한번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얼마나 숙이고 있는지, 혹은 컵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얼마나 불필요한 힘을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비난하거나 막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저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어쩌면 그 작은 알아차림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